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질지에 대한 그런 과제들을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목차는 전반적으로 1980년대부터 예관 선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학계에서 어떤 주제들이 논의가 되었었는지 또 논의된 그런 주제들 사이에서 주요한 논쟁점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매주말 대신에 앞으로 예관 선생 연구에 어떤 그 주제들이 좀 다루어지고 또 학제 간의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주제 자체가 학자나 연구자분들에게는 관심 있는 주제인데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이렇게 집대성해서 분석을 하고 또 향후 과제를 밝혀주는 그런 논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논문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신규식 선생의 사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무관학교 시절에 신규식 선생의 여기 있는 무관학교 시절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1917년 상해에서 찍으신 사진인데요. 옆에 있는 엄계동이라는 인물은 저희가 연구가 되지 않았고 이 엄계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엄계동이라는 인물이 누군가 하고 좀 찾아보긴 했는데 당시에 서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었던 그런 인물로 현재까지 이렇게 사료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국정편찬위원회에 있는 사진을 제가 추천을 한 건데요. 1920년에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되고 나서요. 여기 왼쪽에는 신성모 선생이고 가운데 이제 예관 선생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신규식 선생의 바로 아래 동생인 이제 신건식 선생과 이제 함께 찍으신 사진이고 이 사진은 신규식 선생이 이제 가장 오른쪽에 계시고요. 여기 신채호 그리고 신서구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 학술회장에도 신규식 선생의 사진이 있지만 이 사진을 찍은 배경은 1921년 외무총장으로 계실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1920년에 이승만 가운데 이제 여기 잠깐만요. 여기에 가운데 지금 꽃다발을 가지고 있는 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상해로 왔을 때 상해 교민단체에서 환영회를 개최해주는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신규식 선생은 여기 가장 오른쪽에 계시고요. 여기 서쪽도 이동영 선생, 이시영 선생, 그리고 이동희 선생, 그리고 여기가 안창호, 박인식, 그리고 장궁 이렇게 계신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같은 1920년에 1920년이네요. 3.1절 2주년 기념식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신규식 사진이 굉장히 멀리서 찍은 거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선언서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있는 분은 김병조 당시 임시정부 위원으로 계셨던 분이고요. 신규식 선생이 요 가장자리에 지금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계시는데요. 이런 사진들을 출처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건지 연도는 지금 밝혀있지 않고요. 그 국편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 중국 혁명 동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습을 보면 임시정부 수립 이전에 찍은 사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되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누군지 중국 측의 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하게 된다면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요. 홍구 그 상해 만국공영
안전되시고 나서 신규식 선생의 사위인 민필호 선생하고 이제 민필호 선생의 부인이시죠. 그리고 신규식 선생의 부인 되시는 분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이런 사진들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신규식 선생의 독립운동은 강영신 선생님이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크게 3개로 나누어서 신규식 선생의 독립운동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기는 국내에서 상해로 망명하시기 전 1911년까지 하셨던 국권회복운동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활동과 실업구국운동, 또 울산의학과 아까도 앞에서 발표자분께서 하셨지만은 울산의학과 강제 경술 구치를 당했을 때 응독자살을 2번 시도하셨던 이러한 기록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임시정부 수립하기 전, 그러니까 상해 망명 직후부터 임시정부 수립하기 전까지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만주 지역, 연해주 지역 여러 군데서 북해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실행할 수 있는 기지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신규식 선생 같으면 이제 상해 지역에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초석을 쌓고 그러한 초석들이 이제 동제사를 건설하고 박달학원을 통해서 인재들을 양성하시고 독립운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2세들을 양성을 하시는 거죠. 또 신한혁명당, 또 파리강화회의 특사를 파견하고 또 대동단결 선언과 대한독립선언에 참여를 하시는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상해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실질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기반 작업들을 1910년대에 20년 전까지 이렇게 구축하신 기간을 상해 독립운동 기지 건설 기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되도록 활동을 하시고 실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법무총장, 또 국무총리 대리 겸 외무총장을 역임하셨고 이러한 과정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외교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생의 저술과 또 창간한 것들을 살펴보면 글씨가 좀 이렇게 깨진 것 같네요. 요 세 가지는 이제 저술서이고요. 두 가지 한국헌과 암흑록, 가정 양계 신편 이렇게 세 가지는 선생의 저술서이고 진단은 이제 주간으로 신문 형식으로 해서 중국의 지식인들도 한국의 독립운동 상황과 독립운동에 대한 이념들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주보로 발간이 된 거죠. 가정 양계 신편은 선생이 상해로 가시기 전에요. 그러니까 국권회복 운동기에 양계장 설립을 통해서 실업운동을 진작을 하고 또 광업회사를 설립을 하셨어요. 황성광업 실업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구국 운동뿐만 아니라 실업구국을 통해서도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고 자랑, 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신 이런 큰 독립운동에 처음부터 돌아가시기까지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식 선생의 연구에 가장 기본되는 자료가 사위 민필호 선생께서 써놓은 신규식 선생 전기와 그 다음에 한중 외교 사화 이 2권이 이제 신규식 선생을 연구하는 가장 기본 자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1939년에 충칭에서 쓰신 거고요. 요번에 이제 해방 이후 1942년에 출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후에 이제 연구 논문이 지금 한 30편, 2, 3편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로 이제 모아지는데요. 주제별로 주제별로 분류를 해보면 신규식 선생에 대한 생애와 그다음에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연구 논문이 19편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중 관계, 또 중국 혁명 인사들과의 교류, 또 중국의 신해 혁명에 대한 선생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저서가 연구물이 4편.
또 대종교 관련해서 오늘 이제 주요한 주제가 대종교인데요. 대종교와 신규시 선생에 관련된 그런 연구 논문이 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4편 중에서 전적으로 신규시 선생의 그 대종교 관련된 거는 2편이고요. 나머지 2편은 이제 간접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홍과 암홍로에 대한 연구가 이제 4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행본으로는 지금 신규식 민피로의 이제 한중 관계라고 해가지고 2003년에 발간된 책이 있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었던 여러 논문집들을 모아놓고 또 더불어서 2002년에 중국 공단대학교의 중국 측의 연구자들과 함께 학술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학술회의 논문 같은 것들을 이제 함께 싣고 또 민필호 선생의 자전이나 이제 민필호 선생이 쓴 이 신규시 선생에 대한 전기 이런 것들을 함께 수록을 해서 2003년에 한번 발간이 되었고요. 강영신 선생이 이제 신규시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이제 조금 더 키워가지고 이제 단행본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신규시 선생 전집이 1, 2권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신규시 선생에 대한 연구 부분이 한 30, 약 30여 편의 이제 논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선 연구 성과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선생에 대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연구 성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신규시 선생 서거 100주년인데 연구 논문이 단 30여 편에 불과하다는 건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의 그런 독립운동에 그 일생을 바치신 것이라던가 많은 활동들을 하셨어요. 단체도 많이 설립을 하셨고 임시정부가 설립되는 중요한 그런 초석을 쌓으셨고 또 대종교를 통해서 한국의 혼이 무엇인지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어떠한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 행동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남기셨는데 선생에 대한 연구가 너무 괴력하다. 그래서 물론 저는 제가 대종교의 민족운동을 박사 논문으로 하면서 예관 선생에 대한 기록을 조금 하기는 했지만 제가 단독 논문으로 쓰지는 않아서 저도 참 반성을 하면서 오늘 주제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선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보면 80년에 4편이 나오고요. 90년대에 그래도 7편, 또 2000년대에도 7편이 나오고 2010년대, 그 다음에 지금 2022년까지 해서 연구 주제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제가 선행 연구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80년대에 강영식 선생님, 그 다음에 김희곤 선생, 이분들도 신승훈 선생, 제가 맞습니다. 예, 신승환 선생이요. 신승환 선생 이분들이 1980년대에 써놓은 연구가 이제 오늘날까지 그 신규식 선생의 독립운동과 사상들을 파악하는 기초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많이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가 굉장히 큽니다. 다행히 1920년대, 2000년대 와가지고요. 2000년대 와서 신규식 선생과 이제 대종교의 관계, 여기 또 신우현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대종교와의 관계를 2020년대에 와서 다루면서 그나마 이제 선생의 어떤 사상, 민족권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처음에 이 신승환 선생이 1983년에 연구한 거는
학계에 직접 발표한 건 아니고요. 수천 선생 화갑 기념 집을 이제 발간을 하면서 거기에 중국 혁명당과의 이제 그런 관계, 그러니까 상해 망명 초기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이 신승하 선생이 중국 근현대사를 다루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주제가 이제 가능했었던 거고요. 물론 신승하 선생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김희곤 선생하고 강영식 이 두 선생님이 동제사와 그 독립운동 전반을 다루는, 그래서 이 세 분의 연구 성과가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부분들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1990년대가 되면은 외교 활동 부분에서 이제 배경환 선생의 연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반적인 어떤 선생의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배경환 선생은 신해혁명과 그다음에 호국정부에 대한 신규지 선생의 외교 활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논문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종교 관련된 그런 논문이 나왔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국내 활동에 대해서 신승하 선생이 이제 두 번째로 다루어 놓았죠. 이후로 국내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 학계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10년에도 사실 2010년에 이제 중요하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선생의 저술에 대한 연구가 2010년대에 와서 시작되었다. 진단에 대한 연구라든가 한국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2010년대에 이러한 선생의 저술에 대한 연구가 우리 한국학계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요. 아마 제가 이분들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국내에 와서 이제 한국학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인 유화, 우린거리 두 분이 이제 신규식 선생의 이제 중국과의 관계, 중국에 대한 인식, 진단을 통해서 본 근대 한중 교류 이러한 주제로 연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신규식 선생의 연구진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측 연구자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2010년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외교활동, 신규식 선생의 이제 외교활동뿐만 아니라 대종교와 기독교, 아마 이제 그 2000년대에 대종교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곤, 그 다음에 박명수, 여기 제가 쓰진 않았는데 김명배 이런 분들은 기독교사를 좀 중요하게 다루는 연구진인들인데요. 이제 그분들은 신규식 1910년대에 상해에서의 중요한 그 활동 세력은 대종교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었다면 상해 임시정부 수립 전후로 해서는 기독교 세력이 중요한 세력으로 있었기 때문에 세대 교체 내지는 독립운동 방향의 교체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어떤 신규식 선생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논쟁거리이기는 하죠. 논리적으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대에 2020년대에 와서 암흑부 연구가 사실은 요 전은주의 이런 중국 만명의 신규식의 디아스포라라든가 유전철의 연구라든가 유전철의 연구는 이제 당구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독립운동을 새로 평가한다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그런 논문이고요. 전은주의 논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첫 번째 발표하신 조남호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이제 그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을 과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던지는 그런 논문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이제 암흑루 연구가 기존의 진단 연구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권 연구는 판본 중심으로 연구를 했다면 진옥경 선생의 연구는 암흑루에 있는 그런 시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해에 언제 났는지, 동제사를 어느 시기에 결정했는지 그런 시기를 하나하나 구별해내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연구 성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지역 학자들의 연구 성과. 이 연구 성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에 중국과 이제 한국 학자들 간의 국제학술 회의를 통해서 나온 논문들이 이 신규식 민피로와 한중 관계라고 하는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중국 학계에서의 연구 성과는 뭐 짐작은 하시겠지만 공화주의 내지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공화주의, 또 신규식 선생이 추구를 하는 공화주의에 대한 그러한 국가 건설, 이런 것들이 신의 혁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주요하게 되어 있고, 또 민피로 선생이 쓴 자서전, 그 다음에 이제 한중 외교사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파헤치고 확인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우리 한국 학계에서 전술된 그러한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국 학자들의 시각이 가미된 그런 관점이다 해서 어떤 그 논쟁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제별로 연구 성과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선 강영식 선생은 이제 존칭은 빼고 이름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영식의 논문은 사실 이렇게 독립운동을 3기로 구분을 하고 전반적으로 국권회복 운동부터 신규식 선생의 서거까지 다루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이후에 신규식 선생의 연구에 어떤 근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작점이 되었고요. 신승하의 논문은 신규식 선생이 관료 보수 집안의 출신이기는 하지만 서울로 상경한 이후부터 이제 근대사상을 체험하고 또 독립협회라든가 또 대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족사상을 가지게 되면서 고향의 근대식 교육 활동을 전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몽운동에 참여하고 대종교 인맥을 통해서 여러 기사들과 함께 교류를 했다. 또 육군무관학교 출신인 조동환과도 이제 같은 대종교 인물이긴 하지만 그런 인물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독립운동의 어떤 향방이 결정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김양식은 그러한 그 교육 활동이 근대식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하지만 고향의 어떤 지역 발전에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약간 비판적인 그런 또 입장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해 망명 후에 그다음에 중국 지사들과의 관계는 역시 신승하와 그다음에 중국 학계의 연구자들의 논문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신승하의 논문은 이제 상해 혁명에 신해 혁명에 참여했다. 이 신해 혁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민필호 선생의 전기를 통해서 다들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신승하 선생과 그 이후에 있는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신해 혁명에 참여를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하동제사 조직까지 해서 이러한 중국 혁명 인사들과 깊은 교류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발판을 만들어갔다. 이러한 것들이 외교 활동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화와 우린걸 같은 경우는 진단을 분석을 했는데요. 역시 한중 혁명 연대의 양상을 밝히는 쪽으로 이제 그 논문에 논점이 모아졌는데요. 진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우리의 그런 그 민족주의, 또 민족주의에서 공화주의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개념들이 상당히 진단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독립운동에 대한 방향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학자들 입장에서 진단에 대한 연구는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제사와 신한혁명당에 대한 논문도 김희곤, 강영식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요. 이후로는 논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제사와 신한혁명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더 심화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동제사와 신한청년당에 이제 신규주 선생이 신한청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동제사와 신한청년당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쟁점으로 좀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동제사와 신한혁명당을 분리해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일부는 동제사에서 성장한 그다음에 박단학원에서 성장한 그런 젊은 세력들이 신한혁명당으로 가게 되고 신한혁명당을 거쳐서 임시정부의 그런 실무요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두 단체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지 별도로 분류해서는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대종교와의 관계는 일단 이 대종교의 관계도 사사미츠아키 일본 학자를 통해서 먼저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저도 대종교 연구자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사미츠아키는 대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상해 독립운동 세력이 1910년대에 확산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신규식 선생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러니까 신규식 선생이 대종교 시교당을 세우고 거기서 직접 개천절 행사, 어천절 행사를 이제 개최를 하고요. 그러한 행사들이 임시정부로까지 연결이 되어서 임시정부의 공식 행사로 수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종교와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점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우 선생은 이러한 신규식의 상해에서 활동이 단지 대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당시의 북간도 만주지역, 그 다음에 연해주지역, 상해 지역을 통틀어서 그 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대종교 그러한 그 대종교인들의 독립운동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상해에서 독립운동 기지건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파악을 처음 하셨고요. 오영석 선생은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군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사사미츠아키와 신원영 선생은 대종교의 종교 사상과 당군 민족주의를 큰 개념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면 오영석 선생은 그것을 두 개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당군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하셨던 선생님께서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따 토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정정우 선생님께서 이따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규식 선생의 이제 저술 관련된 거는 아직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다만 진옥경의 암흑무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독립운동사 연구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천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신규식 선생의 저술. 이 저술 부분을 통해서 대종교 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규식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철학, 또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저술은 반드시 우리가 깊이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논쟁점은 제가 전체 30편의 논문들은 기존의 신규식 선생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데에 집중이 되었고 그런 밝힌 것을 전체적인 계략적으로 밝힌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해야 될 그런 점들이 많은데 아직 신규식 선생에 대한 연구가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30편의 논문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예컨대 중국 혁명파들과의 연대도 지금은 이렇게 이름만 서술해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혁명 진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규식 선생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정말로 같이 통합이 되었었던 건지 하지만 신규식 선생이 가슴 깊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에 대한
또 당군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당군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공화주의로 나갈 수 있게 된 그런 과정들을 중국 혁명, 신해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공화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논쟁점들을 저는 두 가지만 좁혀서 봤는데요. 이 초기의 연구,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는요, 발표집에도 이제 신규지 선생이 초기의 연구에 따라서 1911년 3월 내지 4월에 중국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무창기에 참여했다. 요 이제 신규지 선생이 언제 망명을 했느냐에 대한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시기가 당겨지면 무창기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지 선생의 신문을 분석을 한 결과 백연원 선생이 이제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고요. 진옥경 선생이 이제 11월 29일로 본인은 확정을 했는데요. 3월 4월이 아니고 국내에서 10월 3일 개천절을 지내고 청궁에서 대종교의 이제 본사거든요. 거기서 개천절을 지내고 음력 10월 3일이니까 그러면 출발한 것은 11월 하순. 그렇게 되면은 무창기에 참여할 수가 없죠. 무창은 10월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무창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신규지 선생이 분자금을 무창기 그 혁명파들에게 분자금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직접 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분자금을 참여함으로써 신해혁명의 어떤 의미 또 동참하는 그런 성격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은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학계에서 이미 정설로 지금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제사와 신한청년단 그리고 인정 수립 간의 관계를 학자마다 이렇게 다르게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이제 기독교의 그러니까 1918년 민족자결주의를 중심으로 해서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 출현한 것은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또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신흥 국가로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전 세계의 어떤 새로운 사조로 등장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규식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민족주의 개념이 완전히 임시정부의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새로운 세력들이 기존의 민족주의 세력을 버리고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으로 수립이 된 것이다. 과연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주장들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 동제사를 통해서 구성된 젊은이들이 신한청년단으로 물론 그런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인 소장파 세력들은 반드시 우리가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력들이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동제사와 박달학원 등을 통해서 그런 그 민족주의 개념 또 독립에 대한 그런 의식이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이런 선생들과 함께 공유가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사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운동의 큰 흐름 속에서 연결이 되면서 임시정부로 간 것이고 임시정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젊은 세력들은 신한청년단에서 들어간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임시정부의 결정권자 요인들은 1910년대에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런 인물들이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단절관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의 대립된 의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규지 선생이 과연 임시정부 초기에는 임시정부 수립은 하지만 초기에 어떤 그 직함을 가지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세대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또 독립운동 이념에 대한 기독교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념이 이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배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강영심, 김희곤 이런 선생님들 입장은
이제 민필호 선생이 전기에서 건강이 굉장히 약화되었었다. 그래서 잠시 그 초기에는 건강의 문제로 임대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라고 하는 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정병준 선생은 신규주 선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동제사, 신한청년당, 그 다음에 임시정부로 가는 이런 관계들은 단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한청년단의 계열은 동제사 회원도 있었고 일본에 유학을 했었던 그런 유학생 젊은 계열 학생 계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김규식과 개인적으로 밀착된 그런 인물들도 있었고 해서 단절이 아니라 계승의 관계로 그리고 이제 이재근 선생 같은 경우는 신한청년단은 동제사의 전위 조직이다 해서 이제 그러한 그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향후 학술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천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매진말을 말씀드리면요. 첫째로는 우리가 향후 신규주 선생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가. 우선 대종교와 관련된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신문에서 대종교와 관련된 이 번역, 그 신문을 번역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진옥경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는 못했는데 오늘의 학술회의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주 선생이 대종교에서 위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규주 선생은 종리부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사제로 가기 전에요. 그 다음에 규제 기초위원을 했었고 또 격리부장까지 해서 그러니까 나철 선생이 북한도로 간 그 빈자리를 유군 그 다음에 조한구 또 김교원 또 신규주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자리를 메꿨는데요. 종리부장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자리냐면은 대종교의 교리를 연구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규제기초위원이라고 하면 대종교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그런 예식들이 있죠. 예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제정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유교식 그러한 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배제를 하고 우리의 혼을 찾는 우리가 원래 우리 민족이 중국의 유교식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고조선으로부터 가지고 왔었던 우리의 제사 방식이 무엇인지 그러한 제사 방식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혼이 실려있는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종리를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데 참여한 분이 신규주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군 무관학교 출신이긴 하지만 이분이 이론가로서 또 학자로서도 그러한 이제 업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대종교와 왜 자꾸 독립운동을 연결하는가 이런 부분도 신규주 선생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천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립운동 방향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는 외교활동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독립운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독립운동은 항일투쟁뿐만 아니라 독립운동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신국가 건설운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단지 항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로 독립운동을 한다 그러면 민족주의로 우리 민족을 해방한 이후에 복벽 그러니까 옛날의 과거의 대한민국 방식으로 국가를 건설할 것인지 공화주의 방식으로 국가를 건설할 것인지 여기까지 나가는 게 독립운동의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식으로 독립운동을 한다 그러면 사회주의식으로 나중에 공산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아나키즘 방식으로 독립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아나키즘적인 그런 정부를 국가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단지 독립운동이 항일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선생의 독립운동 방향은 시국가 건설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 그러한 연구들이 필요하고요. 또 독립전쟁론과 외교 방향에 대한 신규주 선생의 견해. 1920년에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전쟁을 1920년 1월에 독립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해에 봉오동전투와 청산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신규주 선생은 1921년에 외교방향 태평양 회의에 세계 열강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외교 독립을 승인받기 위해서 활동을 했지만 독립전쟁론과 관련해서도 신규주 선생의 활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도의 북로군정서 이전에 대한 정의단이 있는데요. 정의단을 설립할 때 신규주 선생이 고문으로 참여를 하세요. 물론 이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규주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독립전쟁론에 대한 어떤 입장을 우리가 아직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료집 발굴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특히 조남호 선생님의 해석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해서 자료집 발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